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한양대 에리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논술 문제는 좀 낯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2016년도 모의뿐만이 아니라 15년, 14년도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양대 그 본교 문제처럼 조금 낯설어요. 주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뭐야 라면서 조금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데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시면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이 차근차근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논술 문제는요. 사실 학생에게 쓰게 시키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요. 주어진 시간에 다 못 써요. 제대로.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독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90분짜리 90분 시험 시간인데요. 총 두 문제를 냅니다. 1300자를 쓰는 문제인데요. 1번이 500자, 2번이 800자. 뭐 옛날에는 300, 500, 500 이런 식으로 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500자, 800자로 두 문제로 바뀌었어요. 90분 안에, 1시간 반 안에 별도의 문제가 되는 두 개의 문제를 500자, 800자를 딱 쓴다. 어렵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빨리, 정확하게 독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즉, 낯선 주제를 정확하게 독해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와 맥락, 요걸 딱 무엇과 관련지어서 주제와 관련지어서 정확하게 딱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낯선 주제가 나올 때 학생들이 예를 들어 홍익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낯선 주제를 많이 줘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한테 낯선 주제 주면 여러분만 낯설어요? 다 낯설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낯선 주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 낯선 주제가 현실의 구체적인 어떤 사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이 사례가 무엇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와의 연관성을 좀 떠올려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낯선 주제가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나타난 낯선 주제가 현실의 구체적인 사례 혹은 교과서에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제시문을 분석하고 고민하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변별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주제가 낯설다고 해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관련 없는 문제를 대학은 절대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일정 정도 연관되는 어떤 내용을 내니까 그걸 조금 고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독해. 정확한 독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 낯선 주제를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무엇과 관련지어서 주제와 관련지어서. 그래서 그냥 개별 제시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제와 관련해서 모든 제시문들을 엮어서 이해하는 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자, 이건 논제의 요구사항이 조금 많거든요. 결국 얼마나 꼼꼼하게 내가 대학이 요구하는 것. 자, 저는 논제를 볼 때 어때요? 뼈대, 조건, 논제 안에 있던 어떤 개념어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논제의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뼈대 조건 개념을 정확히 딱 분리한 다음에 요것들을 하나하나 다 답을 찾아놓고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쓰는 형태가 좋습니다. 최대한 논제를 꼼꼼하게 뜯어서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들을 다 찾아 놓은 다음에 글을 그냥 순서대로 쭉 쓰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틀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꼼꼼함을 바탕으로 제시문에서 정확한 독해를 드러내는 방식, 즉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뜻이다, 어떤 의미다, 즉 독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즉 가에 나타난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다, 나에 나타난 이 부분은 가를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독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어떤 좋은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독해를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뭘까요? 제시문에 중요한 어떤 개념을 하든지 키워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어떤 제시문을 딱 줬는데 이 학생이 잘 이해하는지 어떻는지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어떤 말들을 정확히 쓰면서 글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이나 키워드들은요, 형광펜 같은 거로 쪽쪽쪽 이렇게 마크를 좀 해두시고, 요거 써먹어야지. 자, 의식적으로 이것은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느냐? 시간이 90분이다 보니까 그냥 막 써요. 막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시문이 낯설다 보니까 이거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앞뒤 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려워하지 말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한 독해를 토대로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민하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딱 글이 어때? 제시문과 딱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즉 내가 제시문에 언급한 모든 내용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제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쭉 연결시켜 놓았더니 하나의 흐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뜯어 놓은 다음에 내가 쓰는 문장들이 혹은 내가 논제에서 뜯어 놓은 것들이 전체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를 들면 이 올해 모의논술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전체 주제는 뭐죠? 이성. 이 이성이라는 것과 관련 지어서 볼 때, 즉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절대적 진리를 드러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과 관련 지었을 때 어때? 그림을 해석하고 사진을 해석해야죠. 그걸 딱 묶어서 연결시키는 어떤 방향의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한양대 에리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한 2, 3회 정도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대학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을 쓰는지 어떠는지 확인하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 2016년도 에리카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